한 주간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이번 주 핵심 한 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기준금리 2.5% 동결, 작년 5월에 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 이후요. 7월부터 이번 1월까지 5연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약 7개월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당분간 금리 안 내린다는 신호입니다. 왜 못 내릴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이 너무 불안합니다. 연초에 1480원까지 갔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요. 그러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오릅니다. 둘째, 서울 집값이 49주 연속 올랐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자가 줄어들면서 집값을 더 자극합니다. 셋째,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 내리면요. 환율은 더 오르고 집값도 더 오르고 물가도 더 오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사실상 상반기 인하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시사점은요.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빨라야 하반기, 늦으면 내년입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당분간 현 수준이 유지될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은 고정금리 전환을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갔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갑자기 146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6원이 빠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요. 원화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이런 뜻입니다. 왜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섰을까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급처입니다. 원화가 1480원까지 약세지면요.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더 싸지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즉,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구조적 요인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면 3.5%, 한국은 2.5%입니다. 이 1%포인트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은 한요, 자본은 계속 고금리인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미국 주식 순매수가 326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다 달러 수요를 늘리는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베센트 장관 발언으로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요, 구조적으로 환율은 1470원대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자산이 있는 분들에겐 호재입니다. 반대로 수입업체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겐 부담이 계속될 겁니다. 다음은 트럼프 관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에 파는 반도체는 대부분 HBM, 서버용 D램입니다. 이것들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요. 명시적으로 25% 관세 제외 대상입니다.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적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을 경유해 중국에 반도체를 파는 경우요, 이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입니다. 둘째,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이건 1단계라고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제외 범위가 축소되고 관세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용 반도체가 제외됐지만요. 나중에는 이것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심, 2심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손을 들어주면요, 관세 정책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패소하면요,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196조 원이 넘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4,8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별로 흥미로운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반면요,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요, 전문가 자금이 한국 시장을 선호한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는 구도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승 신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원대를 회복했고요. 현대차, 기아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가 본격화되면요, 수출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판결 이후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먼저 금값입니다. 금이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말에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795달러까지 갔다가요, 현재는 4,600달러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 시세로는 한 돈에 약 95만원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70% 넘게 올랐습니다. 왜 금이 계속 오를까요? 첫째, 달러 약세 기대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달러 대신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둘째,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립니다. 셋째,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흐름이지만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추격 매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9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20% 넘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6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06원, 경유가 1,601원 정도입니다. 유가가 낮은 건 소비자에겐 좋은 소식이지만요, 정유, 석유화학 업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번 주 9만 1,000달러에서 9만 7,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지만요,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저항선을 뚫으면 추가 상승, 못 뚫으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다음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한국 투자자에게 결정적인 주입니다. 체크해야 할 것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월 20일 월요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트럼프 손을 들어주면요, 관세 폭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도체주에 리스크가 생깁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패소하면요, 관세 정책이 후퇴하면서 수출주에 호재가 됩니다. 반도체주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요, 월요일 이전에 20에서 30%는 미리 익절하거나요, 보유 비중의 절반을 해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환율 추이입니다. 환율이 1,450원 아래로 안정되면요, 수입 부담이 줄어들어 게임주, 소비재 비중을 5에서 10% 높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1,48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면요, 인플레 우려가 커지니까 금,
채권,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셋째, 미국 빅테크 실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빅테크 실적이 나옵니다. AI 관련 실적이 좋으면 K반도체의 호재입니다. 실적이 부진하면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로 약세가 될 수 있습니다. 21일 이후 미국 기술주 추이를 보면서요. 한국 반도체주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종합하면요.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경제 스나이퍼와 함께요. 월요일 시장을 정복할 전략을 미리 짜세요. 지난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예측하고요. 그 사이에 수익을 챙기는 것. 그게 바로 경제 스나이퍼의 목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